요즘 라디오나 막 이런 거 들으면은 막 보험을 새로 설계해 드립니다. 뭐 컨설팅 해 드려요. 이런 거 엄청 많더라고. 쓸데없이 보험 들어놓은 거 많이 있나 봐. 이렇게.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이란 어떤 제도입니다. 보험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핵심은 뭐예요? 위험 공동체를 형성해서 보험료 내가 내는 거야.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받는 거야. 보험료 내고 사고 나면 보험금 받는다.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에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거 내가 예상하고 교통사고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치아보험 같은 거 내가 예상하고 이 부러져서 임플란트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보험금 지급은 사고 발생이라는 우연적 조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처럼 보험은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지는 조건부 상품입니다. 내가 이러한 위험을 당했을 때, 이러한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 주세요라고 하지만 내가 사고를 당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사고를 당해야 보험금 받는다. 사고를 당해야 조건부.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지급받는 보험금은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산정이 됩니다. 뭐가? 보험료와 보험금은 사고 발생 확률을 근거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확률, 발생 확률이 낮으면 보험료도 낮겠지. 사고 발생 확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차 사서 운전하시면 20대 초반은 보험료가 비싸.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보험료가 싸. 누가 제일 싸냐면 갓난애기들 있는 집 있지. 7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집이 보험료가 제일 싸. 왜? 걔네들은 지새끼 중요해서 운전 되게 조심할 거거든. 그런 식이에요. 특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그동안 발생된 사고를 바탕으로 그 확률을 예측한다면 관찰 대상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 사고 확률에 근접하게 됩니다. 그렇지. 왜 20대는 보험료가 비싸? 통계적으로 그동안 20대 초반에 갓 면허 딴 사람들은 사고를 많이 내니까 그게 통계로 잡히는 거지.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라 보험 가입의 목적은 내가 그걸로 돈 타먹겠다가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기 때문에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공정하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각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그에 대한 보험값에 대한 기대값이 일치해야 하며 그냥 따라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할게요. 공정한 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세상에서의 제일 좋은 보험 상품은 사람들이 100명이 모여서 100억을 모았어? 사고가 났는데 사고 난 사람들한테 보험금을 딱 100억 주는 거야. 그게 제일 좋은 보험인 거야. 근데 그게 불가능하지 않나? 보험회사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들잖아요. 이런 것들. 이때 보험에 대한 기대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한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요것도 또 꼴의 공식이라고. 공식은 무조건 중요하죠. 기대값은 확률 곱하기 보험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기대값은 사고 확률 곱하기 보험금.
언젠간 써먹을 겁니다. 다음,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보험료률이라고 하는데, 보험료률에다가 네모, 얘는 옆에 공식이 대놓고 나와 있죠? 밑줄 그을게요. 보험료 나누기 보험금 이라고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금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됩니다. 아이쿠야. 그럼 옆에다가 또 정리를 할게요. 밑에 옆에다가 또 확인해 봅시다.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보험료율이 더 크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보험료가 보험금보다 많고, 요렇게 둘이. 다음,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금 총액이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만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얘네 둘이 같이 세트로 다니는 애라고. 요렇게 세 줄을 간단하게 요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또 따라서네요. 공정한 보험은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그거라고. 물론 현실에서는 보험사의 영업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되지 않을까? 얘한테는 얼마의 보험료를 책정하고 나중에 사고 나면 보험금을 얼마를 줄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잖아. 근데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면허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루에 한 16시간씩 하는 직업이야.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16시간이나 운전해? 이거 사고 날 확률이 높은데? 라고 하면서 보험료를 세게 매길 수 있잖아요. 직업이 뭐예요? 예를 들면 뭐 트럭 운전수요. 근데 직업이 뭐예요? 사무직이요. 이렇게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 보험료 낮추기 위해서. 그런데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이 가진 위험의 정도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을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누가 곤란해지고 있어? 보험사가 곤란해져. 보험사는 정확하게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습니다. 왜? 보험 가입자에 대한, 쉽게 이야기하면 보험 가입자에 대한 가입자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가입자는 자신의 정보를 다 알고 있죠.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쟤는 몰라. 쟤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나는 몰라. 그게 정보의 비대칭성. 근데 보험회사가 어떤 놈들인데 그거 가만히 있나? 뭔가 이제 대책을 세워놨겠지. 이러한 이유로 사고 발생 확률이 비슷하다고 예상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떤 위험 공동체에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이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진입하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는 10만 원만 보험료 내도 되는 사람인데 쟤는 사고 위험이 있어서 20만 원 내야 될 사람이야. 근데 거짓말하고 우리 집단에 끼어 들어오면 제가 내야 될 10만 원을 우리가 나눠내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그 위험 공동체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져서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한다. 10만 원 내는 사람 모아놨을 때 예를 들면 100만 원만 준비해 놨는데 여기 20만 원짜리가 끼어 들어오면 100만 원으로 모자랄 수 있거든.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합니다.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려운데 어떤 사건 발생 확률이 높은 사람이 들어오면 사건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진입을 하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져서 보험금 총액이 증가를 하고 결국에는 뭐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정리. 거짓말하고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 확률이 더 높은 사람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렇다라고 하면 보험료의 총액이 증가하고 결국엔 내년에 나는 사고 하나도 안 났는데 내년에 보험료 그냥 더 올려서 내야 돼. 거짓말한 사람 때문에.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다. 열받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 건데 정보의 비대칭성.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누가 더 많아? 보험사보다 보험 가입자가 더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암보험이야. 암보험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암은 유전이 거의 100%야.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겠지. 그 암보험 가입하면. 가족 중에 그 암에 걸리신 분 있나요? 아니요, 없는데요. 거짓말하고 가입할 수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보험사를 이제 보호해주기 위해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겁니다. 이러한 수단, 어떠한 수단?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 그게 이러한 수단이지.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청약에다가 괄호 저 보험 가입하고 싶은데요. 밑에다가 쓸까? 저 보험 가입하려고요.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게 청약이야. 저 보험 가입하고 싶어요. 청약. 그러면 보험사의 승낙 위에다가 쓸까요? 네, 고객님. 계약서 쓰시죠. 요게 승낙.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 아까 우리 가족 중에 그러한 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 나 운전 하루에 16시간 한다.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사항이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해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 납부하거나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더 돈 많이 안 내게, 선량한 사람들이 돈 더 많이 안 내게, 가입하려고 했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가입 못 하겠는데 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입하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대. 보험 계약 전,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됩니다. 고지 의무 위반은 언제요? 보험 계약 체결 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고지 의무 위반이다. 됐을까?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합니다. 보험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 계약 해지권은 언제? 보험사고 발생 이전 이후. 어디가 있을까? 2020년 1월 1일에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2022년 12월 30일에 사고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이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근데 2021년 6월 30일에 저 사람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그때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 다음, 사고가 났는데 보험금 주려고 어째저째 하고 있다가 2023년 1월 10일쯤에 고지 의무 위반을 알게 됐어. 그러면 그때도 보험 해지할 수가 있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 누가? 보험회사가. 요 말이에요. 사고 발생 이전이든 사고 발생 이후든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 아, 우리 돈 못 드려요? 보험도 못 드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해지권 행사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야. 저희 회사에서, 저희 보험에서 이 보험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물어보지를 않는다고. 계약 해지됐습니다. 그냥 통지하고 끝이야. 이렇게.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고, 해지를 하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어. 보험금 안 줘도 돼. 만약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험금 나가는 거 다시 돌려주세요. 왜요? 당신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거짓말해서 돈 탄 거니까 주세요. 거짓말했으니까 돈 못 드립니다. 이거야.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는 해지권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거짓말을 해서 보험에 가입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보험금을 드리려고 이래 조사를 해서 이만큼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 비용도 주세요. 그거는 안 돼.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 이제 또 다른 이야기네요. 지금까지는 계속 보험사 편만 들어준 것 같은데, 보험사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자, 이제 또 다른 색으로 체크할까요? 뭐라고?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 계약 해지 못해? 언제? 계약 당시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해도 해지권이 배제가 됩니다. 계약서 사인할 때 이 사람이 하루에 16시간 운전하는 것 같은데 운전한다고 했었는데 아까 지나가는 말로 에라 모르겠다. 실적이니까 일단 사인하게 하자. 안 돼. 하루에 16시간 이상 운전하시나요? 물어보지를 않았어. 그럼 지들 잘못이지. 이렇게. 그러한 경우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 보험 가입자의 잘못보다 보험사의 잘못이 더 큰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일정한 제한을 둘 수가 있는데 해지권 행사에도 기간이 있어. 양자의 법률 관계를 신속하게 정함으로써 보험 가입자가 불안정한 법적 상태에 장기간 놓여 있는 걸 방지하려는 겁니다. 저희 보험 가입을 해서 사고가 나셨네요. 근데 고지 의무를 위반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더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에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보험금을 지급해 드릴게요.
라고 해놨는데, 조사하는 기간을 뭐 한 12년 동안 조사해. 교통사고 하나 가지고 줄까 말까. 그거는 안 된다고. 너 해지할 건지 말 건지 빨리 기간 내에 결정해.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도 생각해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법이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거지. 그러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인데 고지를 안 했어. 근데 그게 보험사고랑 관계가 없어. 그러면 보험금 그냥 줘야 돼. 보험금 줘야 돼. 하지만 이때에도 보험금은 줘야 하지만 해지권은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무조건 해지할 수 있어. 근데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돈을 보험금을 줘야 되는 경우와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 웬만하면 주지 않아도 돼. 하지만 그게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그때는 보험금을 주기는 주고 이제 더 이상 저희 보험 하지 마세요. 해지할 수 있어.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합니다. 요거는 뭐예요? 고지 의무에 대한 이러한 제도의 목적이지, 목적. 다른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돈 떠넘기지 않는 것.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7, 8, 9, 10, 1, 2, 6문제지만 5분만 드릴게요. 시작!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법률 규정의 실효성. 보험사는 꼭 이래야 합니다. 법률에 써 있는데 그게 정말 효과가 있냐 없냐 그런 얘기는 1도 없죠. 보험사의 보험상품 판매 전략 이런 얘기 1도 없는데요. 탈락. 경제학적 원리, 법적 규제 그런 얘기 없지. 3번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 뭐와 뭐가 일치해야 합니다. 뭐 보험료를 나오고 뭐 보험금, 보험료 얼마가 되어야 합니다. 보험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법적 의무, 고지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3번 정답.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의 원인을 나열하지 않았죠? 물론 고지 의무를 위반했으면 보험금을 주네 마네 법적 분쟁이 있을 수가 있겠지. 그런 거에 대해 나열하지 않았고 경제적 해결책, 법적 해결책 모색하고 있다. 틀린 얘기. 5번 보험 상품의 거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의 문제점, 법률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1도 없지. 틀린 것 틀렸고 답은 3번. 다음 페이지. 윗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는 그냥 여기 본문 띄워놓고 할게요. 여러분들은 문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봅시다. 보험사가 청약을 하고 보험 가입자가 승낙을 해야 보험 계약이 해지가 된다라고? 일단 해지할 때에는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 딱히 찾아볼 것 없고 옆에다가만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요. 언제 고지 의무를 가입자가 위반을 하면 보험사는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틀린 얘기지. 그렇죠? 대신에 가입할 때에는 가입자가 청약하고 보험사가 승낙하고 뭐 그런 얘기는 있지. 다음 2번.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보다 보험료 총액이 더 많아야 공정한 보험이 된다. 공정한 보험에 해당되는 얘기는 두 번째 단락에 있었는데요. 어디에 있을까? 여기 있네요. 어이쿠야, 다른 색깔이겠네. 공정한 보험은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공정한 보험은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번 틀린 얘기지. 3번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을 받습니다. 같은 보험료 낸다고 같은 보험금을 지급을 받는 건가? 아니요. 여기에 따라서 뭐에? 조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무조건 다 같은 걸 받습니다는 아니지. 다음 4번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린 중요한 사항을 근거로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네, 고객님 해놓고 얘기 어째저째 들어보다가 고객님은 저희 보험에 가입이 안 되겠는데요. 여기 있죠.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4번 맞는 얘기지. 그러면 또 중간에 잠깐 고치러 갈까? 어떻게? 요렇게 또 고쳐놓으면 되겠죠? 2번은 틀렸습니다. 총액이 더 많아야가 아니라 총액이 같아야. 동일한 보험금 지급받지 않는다라고 첫 번째 단락에서 확인했고, 중요한 사항을 알려서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가 있다. 혹은 또 뭐 할 수가 있다? 다르게 어디가 있냐?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할 수가 있다. 보험료 차등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만약에 38번 문제 그대로 내신 시험에 쓰신다면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말 대신에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책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4번은 맞는 말이고 5번 우리 상법은 보험 가입자보다 보험사의 잘못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보험사가 더 잘못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권? 계약 해지권을 주는 이유는 5번째 단락에 있었던 것 같은데 계약 해지권에 관련된 이야기. 계약 해지권. 어디가 있을까? 계약 해지권. 계약 해지권. 네, 일단은 여기에 계약 해지권을 줍니다. 계약 해지권은 누가? 보험 가입자가 알리지 않았거나 어쩌고 저쩌고 위반하면 인 거니까. 누구의 잘못이라는 거야? 가입자의 잘못이라는 거지. 근데 5번 보험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해지권을 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5번 틀린 얘기. 그러면 또 5번을 어떻게 고쳐놓으면 되냐? 이 계약 해지권 생깁니다. 뭐 때문에? 보험 가입자의 고지 위반 때문에 주는 거지. 보험사의 잘못 때문에 고지 위반 주는 거 아니죠. 완전 개판이지. 지가 잘못했는데 미안해요? 하면서 쓱 해지하면 어떡할 거야. 39번 문제가 제일 까다로운 문제였었죠. 39번 확인하러 갈게요. 가를 바탕으로 보기 상황을 이해해 봅시다. 사고 발생 확률이 각각 0.1과 0.2로 고정되어 있는 위험 공동체 A와 B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하다라고 하면 B의 보험료가 더 높아야 돼. 더 많아야 돼. A, B 모두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된다라고 할 때, 그렇지. 각 구성원이 납부한 보험료와 사고 발생 시 지급받을 보험료를 산정하려고 합니다. 동일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끼리는 납부하는 보험료가 같고, 그러니까 A에 속한 사람은 다 똑같은 보험료 내고 B에 속한 사람들끼리는 다 지들끼리 똑같은 보험료 내고 보험료는 한꺼번에 모두 납부합니다. 살펴보러 가죠. 누구예요? 맞는 거 찾으러 가는 거죠. 1번 A에서 보험료를 2배로 높이면 보험금은 2배가 되지만 보험료에 대한 기대값은 변하지가 않는다. 이 기대값이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뭐 곱하기 뭔데? 사고 발생 확률.
사고 발생 확률 곱하기 보험금이지. 그러면 보험료가 2배로 높아졌다. 보험금은 2배가 되지만 기대값은 변하지가 않는다? 어머, 보험금이 높아지는 거지. 보험금이 2배가 되면 보험금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대값도 2배로 높아지지. 그러니까 1번 틀리죠. 됐을까? 왜요? 예를 들어, 보험료 올리기 전에 보험료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옆에다가 쓸게요. 왜요라는 말 너무 좋아. 인상하기 전, 인상한 후, 기대값은 얼마예요? 인상하기 전의 기대값, 사고 발생 확률 0.1 곱하기 보험료 얼마? 100이라고 할까? 100. 사고 발생 후에는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진 않잖아. 0.1 곱하기 보험금을 올렸어. 얼마? 200으로 올렸어. 그러면 이 값이 달라지잖아요. 기대값 달라지는 거지. 요게 인상 전 기대값. 요게 인상 후 기대값. 기대값 변하지 않는다? 아니요. 기대값 변했는데요. 괜찮죠? 다음 2번. B에서 보험금을 2배로 높이면 보험료는 변하지 않지만 생각해보자고. 보험금이라는 건 보험회사에서 주는 거야. 다짜고짜 보험금을 더 많이 줘? 아니지. 더 많이 보험료로 받아야 보험금을 더 많이 줄 수 있지. 2배로 높이면 보험료는 변하지 않지만 변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보험금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는 보험료도 높아진다는 얘기야. 보험금도 높아진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이 2배가 된다. 틀린 얘기. 3번.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 혹시 뭐였었는지 기억나요? 보험료율은 보험료 나누기 보험금이었지.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같을 거예요. A, B 서로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 다르죠. 거기에 나타나는 보험금도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3번 틀린 얘기죠. 괜찮나요? A의 이거랑 B의 이거랑 같을 거냐 이거지. 같지 않죠. 같다라는 근거가 없어. 자, 그러면 또 옆에다가 요렇게 써 놓을게요. 네. 보험료율이 같아지려면 뭐 해야 돼요?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보험료율이 같아지는 거지. 다음 A와 B에서 보험금 받아가는 돈이 서로 같으려면 보험료는 누가 더 많이 내야 돼? 같은 값 받아가려면 B가 더 많이 내야지. A가 더 적게 내야지. 우리는 A 입장에서 우리 사고 덜 나는데 조금 내고 그만큼 가져갈 거야. 이렇게 해야죠. 보험금이 같다. B의 보험료가 A의 2배가 됩니다. 왜? 위험 확률이 2배니까. 답은 5번이겠죠?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서로 같습니다. 다시 기대값 뭐였어요? 사고 발생 확률 곱하기 보험금. 됐을까? A와 B에 대한 보험금에 대한 기대값은 서로 같습니다. 자, 살펴볼까요? A에서의 기대값은 얼마예요? A의 기대값
사고 발생 확률 0.1 곱하기 자기가 맞는 보험금. B에서의 기대값은 0.2 곱하기 받아가는 보험금. 괜찮을까? 보험료가 같아? 내는 돈이 똑같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 B가 얻어가는 보험금은 A 보험금의 반이 돼야지. 이렇게. 다시. 자, 내가 사고 확률이 0.2야. 당신들은 0.1이고. 근데 보험료를 얼마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받아가는 보험금이 똑같아. 그러면 내가 내는 보험료는 당신들 보험료 2배 내고 있어야지. 당신들은 10,000원 내고 100만원 받아간다면 나는 200만원 내고 100만원 받아가야 돼. 왜? 내 사고 확률이 2배니까. 당신들 10,000원 내고 100만원 받아갈 때 나는 2만원 내고 100만원 받아가야 돼. 당신들 10,000원 내고 100만원 받아가면 나는 10,000원 내고 얼마 받아가야 돼? 당신들 10,000원 내고 100만원 받아갔어. 그럼 나는 10,000원 내고 50만원 받아가야지. 반만 받아가야지. 왜? 어차피 내가 2배였었으니까. 됐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도 괜찮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다시 고쳐드릴게요. 조금 더 자세히, 그래, 친절하게 조금 더 써보자고. A의 기대값, B의 기대값, 사고 확률 곱하기 보험금. 자, A 얼마 받아간다고? 100만원 받아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B는 얼마 받아가야 돼? 50만원 받아가야 돼. 됐을까요? 왜? 보험료가 같으니까 똑같은 내고. 바꿔놓고 생각해잖아. 당신 10,000원 내고 100만원 받아갈 거야. 근데 나도 10,000원 내고 100만원 받아가. 근데 내 사고 확률이 당신들 2배야. 너네 억울해 안 억울해? 열받지? 그쵸? 무슨 생각할 거야? 나 때문에 보험료 더 많이 낸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가야 된다라고요. 옆에 거 40번 보러 갈게요.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고지 의무를 위반한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하는 근거를 댄다. 지가 위반하고 보험사에다가 지가 손해배상을 한다고? 아니요. 1번 틀리죠. 그러면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 아, 얘는 이것도 손해배상 안 돼. 손해배상 안 된다고 5번째 단락에 얘기했거든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는 있어도 손해배상 청구 못해. 그 얘기 어디 있냐고? 5번째 단락에 여기 있네요. 보험 가입자가 보지 위반을 위반했을 때 보험회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됐을까?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쓰자. 아예. 뭐라고? 손해배상 청구는 이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쓸게요. 지문에 의하면 아무도 보험 손해배상 청구는 못해. 아무도 못해. 손해배상 청구는 아무도 못해. 위반하건 안 하건 상관이 없어. 여기 볼게요. 고지 의무를 보통은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한 자에게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고지 의무 위반했다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못해. 그냥 해지권만 행사할 수가 있어. 또 되도 않게 표처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고지의무 위반. 사실 고지의무 위반은 누가 하는 거야? 가입자가 하는 거죠. 고지의무 위반이 발생했을 때 가입자와 보험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 둘 다 못해. 둘 다 못해. 보험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은 누구만? 보험회사가 있지 가입자는 또 갖고 있지가 않아.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면 가입자와 보험회사는 이러한 거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해지권. 보험 해지권. 보험 가입하기 전에 그냥 다 알려줘. 이런 거. 다음 또 40번 마저 또 확인하러 갈게요. 보험사가 보험 가입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괜찮죠? 그리고 또 뭐도 할 수가 있어요? 보험 가입을 승낙할 건지 말 건지 승낙 여부도 결정할 수가 있지. 고지 의무에 따라서 고지해주면 그 내용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고객님. 네 저희들이 보험 가입해 드릴게요. 고객님 안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험 계약 과정에서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에게 정보를 더 주기 위해서? 보험사에 정보를 더 주기 위해서. 보험사가 가입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드는 어려움을 줄여준다. 이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할 수가 있어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준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준다. 이런 말을 쓸 수도 있어요.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에서의 기여하는 문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 바로 4번에 나와버렸죠?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 내야 된다라는 이유로 나 됐어. 보험 가입 안 할 거야. 보험 가입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격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부담을 감소시킴. 이러한 말을 쓸 수 있겠죠. 어려운 거 당연한 거야. 이거 수능 문제예요. 7년도에. 여러분들 그 학교 프린트에는 뭐 11월 모의고사인 것처럼 나와 있지만 11월 달에 모의고사 어디서 수능밖에 없고 이 수능 문제예요. 40번 문제 되셨을까? 네. 다음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잠시만요. 조금만 줄여보고 보험사 A는 보험 가입자 B에게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중요사항 고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보험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거 청구할 수 있어요? 보험금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네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대신 조건이 있지. 언제? 보험사 지들이 고의나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의 잘못이 없다면 돌려주세요 할 수 있다고. 또 돌려주세요 못하는 경우가 있어. 언제? 저 사람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지만 그게 이 사고, 이 보험금 지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그때는 또 보험금 돌려주세요 못해. 하지만 뭐는 할 수 있어? 해지는 할 수 있어. 고객님 저희에게 고지 의무를 위반하셨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게 보험금은 지급은 됩니다만
보험은 해지할게요. 이건 가능하다고. 손해배상은 아까 무조건 못한다 그랬지. 그거 기억하면 돼. 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A. 보험사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냥 아무 말 못해. A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보험금 돌려받을 수 있다? 아니요. 요렇게 합시다. 보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면 보험사는 아무 말 못해. 아무 말 못해. 됐어? 하지만 해지권 행사만 할 수 있어. 다음, 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으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아니야.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2번 틀려. 3번, 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도 과실이 있고 가입자도 과실이 있어. 그렇다면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아니요. 돌려받을 수 없어요. 돌려받을 수 없다. 가입자가 잘못했는데요. 아니, A에게 과실이 있다면 아무 말 못한다고. 여기 체크했잖아요. 보험사가 잘못하면 아무 말 못해. 해지권 행사 빼놓고는. 그러니까 3번 틀려.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사항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 돌려받을 수 없다? 그렇지. 옆에다가 쓸까요? 대신 해지권 행사는 가능. 다시 한 번만 더 쓸게요. 해지권 행사는 가능. 네, 보험금 돌려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만 저희 이제 보험 해지할게요. 이렇게. B가 자신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알렸다. 사실은요, 제가 사고 내놓고 보험회사 전화하면서 사실은 제가 16시간 운전하는 사람이거든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아놓고 암에 걸렸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진단서 받아놓고 사실은 저 가족 중에 이 암 환자가 있었거든요. 보험회사가 안 돼, 알겠습니다 하겠어? 절대 안 하지.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라 아니요, 위반한 거예요. 그러면 또 생각해야지. 고지 의무를 위반했냐 안 했냐는 언제 판단하는 거야? 계약 당시로 판단하는 거야.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 고지해야 돼. 계약 체결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5번 틀린 얘기. 42번 보러 갈게요. A, B, C, D, E를 사용해서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앞에 나와 있는 A, 경제적 손실에 대비합니다. 경제적 손실에 대비한다라는 건 경제적 손실에 미리 준비하다 이런 뜻인데 지난해 이익과 손실을 대비해서 이때의 대비는 뭐예요? 지난해 이익과 손실을 서로 맞대어 비교하는 겁니다. 뜻이 다르네. 2번. B는 파악하다고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한다. 파악하다라는 건 어떠한 것을 이해하여 알다. 이런 뜻이고 임금이 인상되었으니까 비용 등이 오르다. 이런 뜻이고 실험에 실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다. 배제하다라는 단어 뜻은 물리쳐서 그 녀석을 제외하다. 이런 뜻이고 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했다. 책임, 의무 등을 남에게 넘겨 씌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본문과 보기의 뜻이 똑같으나 1번만 좀 다르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답은 1번. 잠시만요.